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물질의 자기적 특성 2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 그림과 같이 자석 AB가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축상의 두 지점에 놓여 있을 때 Y축상의 점 P의 나침반에 놓았더니 자침의 N극이 플러스 X방향을 향한대요. 그 얘기는 이 자기력선이 오른쪽을 향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N극과 S극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력선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A의 오른쪽 부분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B의 왼쪽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기역이 N극이 되고 니은은 S극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N극이다. 맞죠?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O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O에서가 P에서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침반을 Q에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서도 여전히 플러스 X방향이 되겠죠. 답은 디귿은 틀렸고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번인데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게 직선 도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기역은 직류전원 장치의 단자이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란 얘기죠. 근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면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향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동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벡터가 합성돼서 이렇게 북동쪽으로 자침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N극이. 그렇다는 거는 이 전류, 요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가 나침반의 동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연장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지금 이 그림대로 뒤쪽에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한번 감아보세요. 내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감으면은 엄지가 이쪽을 향하겠죠. 따라서 전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른 겁니다. 즉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기역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네요. 기역, 나침반의 중심에서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은 틀렸죠? 디귿,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저항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가 그만큼 약해져서 이 동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약해질 거예요. 그만큼 세타는 줄어들겠죠. 디귿은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은 3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고정되어 있고 이때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A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B에 의해서 상쇄가 돼야겠죠. 그래서 B에도 나오는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크기는 I0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맞겠네요. 자, 다음은 디귿.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의 9분의 16배다.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Q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일단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것도 기준을 잡고 상대값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가 I0일 때 이때를 그냥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B가 만드는 건 1이고요. 플러스라고 한번 놔볼까요? 들어가는 걸. 그리고 A가 만드는 거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4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R에서는 2칸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4칸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더하시면은 4분의 3이 되죠. 그럼 Q에서가 R에서의 9분의 16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9분의 16을 곱했을 때 같아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같아지죠 실제로?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4번 문제 가를 보시면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서쪽으로 세타 1만큼 회전하여 정지했다고 나와 있죠. 만약에 이 도선이 없었다면 북쪽을 향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꺾인 이유는 이 도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A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A는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를 보시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살짝 꺾였죠. 그 얘기는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럼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A랑 B는 나침반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때 이 두 개 그러면 서로 상쇄되는 힘을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을 향했다는 거는 요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B는 요 정도밖에 못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쪽으로 꺾였다는 거고, 그럼 그 얘기는 전류는 A가 B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IA보다는 IB가 크다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나의 자침이 놓인 지점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는 동쪽이었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닙니다. 둘 다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그리고 디귿, IA가 IB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5번은 원형도선과 관련해서 추론을 하는 문항입니다. 먼저 이 원형도선 A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표는 일정한 방향으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O에서 AB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2번이거든요. 요 2번을 먼저 보시면 여기서 EI0가 흐르잖아요. 근데 A는 반지름이 D고 그때 전류가 I0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D분의 I0에 비례하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반지름도 2배가 늘어났고 전류가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A가 가운데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세기랑 그리고 B가 가운데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B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서로 상쇄돼가지고 0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B0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B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만들어주는 거랑 B가 만들어주는 거, 그 세기는 같겠죠? 그래서 그게 각각 합쳐져서 B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가 만들어주는 거 2분의 B0, 그리고 B가 만들어주는 거 2분의 B0가 합쳐진 거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때도 A가 만들어주는 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2분의 B0겠죠? 근데 B의 전류가 두 번째 실험보다 이제 절반이 떨어졌기 때문에 4분의 B0만큼을 형성을 해줄 겁니다. 그럼 더해보시면은 얼마가 되죠? 4분의 3B0가 되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럼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첫 번째 실험에서 AB 전류에 의한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직선도선 A와 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A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리고 B에서는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건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O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절대로 B는 플러스 Y 방향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기력에서도 되게 비슷한 문항을 풀었었는데 만약에 B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때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B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겠죠. 근데 이때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 이 O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도 같아서 서로 완벽하게 상쇄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랑 B는 서로를 상쇄시켰지만 C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서는 C를 상쇄시켜줄 만한 녀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B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면 A도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같은 크기로 B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거를 이 C가 나오는 방향으로 상쇄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럼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O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배이다. 그렇죠. 왜냐면 A랑 B가 합쳐진 게 딱 C만큼이 되는 거니까 2배가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7번 풀어볼 건데 우선 가를 보시면 B의 중심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B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테고요. 그리고 A는 그걸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주는 자기장을 각각 B'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B'이고 얘도 B'이니까 상쇄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D만큼을 이동시켰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 원형 도선이 변화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원형 도선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그리고 크기는 B'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직선 도선하고 거리가 2배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방향으로 생성을 하긴 하지만 자기장을, 그때는 이 B'의 절반만큼으로 줄어 있겠죠, 자기장이. 그럼 따라서 결론적으로 ED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분의 B'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한다는 거고, 그때 자기장이 이렇게 B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B'은 2B0였던 거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그쵸? 니은 나의 B의 중심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의 중심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이니까 2B0가 맞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였다. 그 얘기는 이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N극, 왼쪽은 S극이 됐다는 이야기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플러스 X 방향이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이쪽에 두시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감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류 방향은 앞쪽으로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P에서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막대 자석을 향하는 방향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B 방향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크다.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 N과 그리고 전류의 세기 I랑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의 정보 저장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하드디스크는 기역인 산화철로 코팅된 얇은 디스크 위에 헤드가 놓여있는 구조이다. 그럼 이 산화철이니까 강자성체겠죠? 그 다음에 코일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헤드의 외부인 점 P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고, 그럼 이걸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손으로 감아보는 거예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감기게 두시면은 오른손의 엄지는 이 방향을 향하죠? 그럼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서 이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쭉 연장해 보시면은 A, P,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사실상 확정이죠.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기장에 의해 디스크의 산화철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정보를 저장하며 전원이 끊어져도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기화된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그림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자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의 아닌 것은 반자성체겠죠. 그럼 기억은 가는 반자성체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즉시 자성이 없어진다. 그럼 얘는 상자성체, 아니오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의 문제 읽어보시면 스위치를 열어놨을 때 실이 정지한 A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A랑 B의 무게가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AB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이때 가 나에서 스위치를 각각 닫았을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그 얘기는 A는 뭔가 아래쪽으로 힘이 더 추가됐다는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당기니까 인력, 강자성체, 그리고 B는 반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는 요 화살표 방향대로 흐르겠죠.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이쪽으로 감아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은 위쪽을 향합니다. 따라서 맞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B는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아랫면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죠? 솔레노이드가.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니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을 테고 이쪽이 N극, S극이 됩니다. 그럼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아랫면이 S극이 아니라 N극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의 한쪽 끝인 A 부분을 향해 자석의 N극을 접근시켰더니 유리막대가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했대요. 그 얘기는 여기가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리가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를 모르더라도 밀려났다는 정보를 통해서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니은. 유리막대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그렇죠. 외부 자기장에 대해 방해하는 반대 방향. 그 다음 디귿. 자석의 N극을 B 부분에 접근시킬 때 자석과 유리막대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거는 뭐 N극이랑 B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극을 어디에 가져다 대더라도 반자성체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13번. 그림 가나는 각각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를 솔레노이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기화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밀어냈다는 거니까 A가 반자성체가 되고 B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자면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손을 감아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이게 왼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쪽이 N극, S극이 될 테고 반자성체니까 SN이 되겠죠. 반면에 나에서는 똑같이 NS니까 상자성체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이 됩니다. 기억, A는 상자성체이다. 틀렸죠? 니은, 나에서 B의 솔레노이드와 가까운 쪽의 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와 나에서 솔레노이드를 각각 제거하고 AB를 가까이 하면 AB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강자성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력이 사라지죠.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도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가에서는 우선 이 자성체 AB를 둔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AB를 꺼내서 이렇게 철클립을 붙여봤는데 A에는 달라붙고 B에는 달라붙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AB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이 자성이 남아있는 A가 강자성체 그리고 B는 상자성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단은 가에서 AB를 꺼내어 A는 천장에 실로 연결하고 B는 바닥에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얘가 지금 강자성체고 여기가 상자성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기억, A는 강자성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B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지금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 방향이 위쪽이라는 거는 요 아래가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S, 위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B의 윗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S극이 아니라 N극입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작다. 지금 이 A 같은 경우는 중력도 받지만 B가 당기는 자기력까지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실은
A의 무게보다 더 많이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큰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은 공항에 설치된 금속 탐지 장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볼까요? 금속 물체가 금속 탐지 장치를 통과할 때 금속 탐지 장치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기유도랑 관련된 현상이죠.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판넬에 설치된 코일을 통과하며 장치의 외부 방향으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동안 코일에는 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그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 금속 탐지 장치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선속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디귿, A는 가로 적절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16번을 보시면 이 막대 자석이 금속고리의 중심축을 따라서 P에서 Q까지 쭉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역으로 추론을 해보시면 되는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는 자기장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겠죠? 근데 Q에서는 이 막대 자석이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했을 테고 그럼 기억이 S극이고 이 아래쪽이 N극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N극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고리랑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다가올 때는 저항하는 방향, 오지 말라고 밀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거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속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Q에서가 더 빠른 거니까 Q에서가 바로 전류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는 맞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의 그림 가를 보시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P에 도선을 감아 구성한 회로에 전류를 흘려서 P를 자기화시켰대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가 지금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러면 자기장은 위쪽으로 N이 되고 S가 되겠죠. 근데 이 자성체는 뭐 상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강자성체인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을 제거하고 요 P의 연직 위에 금속고리를 놓고 그걸 P로부터 멀리 할 때 유도 전류가 흘렀대요. 근데 만약에 이 자성체가 상자성체나 반자성체였다면 이 직류 전원 장치를 제거한 순간, 그러니까 도선을 제거한 순간 여기서 이제 자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속 고리에 전류가 흐를 이유도 없겠죠. 따라서 P는 강자성체였다는 거고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금속 고리가 도망갈 때는 얘를 이제 가지 말라고 당겨주겠죠. 따라서 이 아래쪽이 S, 위쪽이 N극이 되고 그럼 그 방향대로 손을 감아보시면 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에서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멀어질수록 이 자기선속은 점점 감소하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맞습니다. 4번이네요. 18번은 자가발전 손전등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손전등의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게 되겠죠? 그럼 그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손전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이 이루는 각 세타에 따라 유도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변하는데 코일이 0도에서 3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코일에는 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서는 점점점 각도가 커질수록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죠? 그럼 그거를 방해하려는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테고 그럼 그로 인해서 전류는 요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자가발전 손전등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코일이 0도에서 30도까지 회전하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증가한다. 맞고 그리고 디귿은 반대입니다. 틀렸죠? 답은 3번.
19번. 그림 가는 솔레노이드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솔레노이드와 막대 자석 사이의 거리는 d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제 나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게 0초에서 2초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거리가 유지되고 4에서 8초까지는 다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 처음에 가까워질 때 있죠. 그럼 이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여기는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오겠죠.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두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이쪽으로 감기니까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요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는 P에서 검육이 그 다음 Q 쪽으로 흐르겠죠. 물론 이제 이 4에서 8쪽까지는 반대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가 S가 오고 이쪽이 N이 오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테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초일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 검육이 Q 방향이다. 그쵸? 방금 전에 찾아낸 게 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솔레노이드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3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 그러니까 3초일 때가 여기고 5초일 때는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기선속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자기선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자기력선이 더 많이 통과하겠죠. 따라서 가장 가까운 3초에서가 5초보다 많은 겁니다.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자, 다음은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랑 6초일 때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지금 1초일 때는 거리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리고 6초일 때 거리도 2가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선속과 그리고 그 자기선속의 변화량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초일 때랑 6초일 때는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같습니다. 그럼 자기선속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전류가 같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자기선속은 전류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 전류랑 관련 있는 값은 그 자기선속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얼만큼 많이 변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1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빠르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자기선속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고, 그럼 전류도 1초일 때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D가 각각 이런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A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나와 있죠. 근데 A에서는 영역 1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C에서는 영역 2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역 1과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같았다면 이 A랑 C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같았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가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었으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고, 반대로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면 여긴 들어가는 방향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뭘로 설정을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A와 D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A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가 계속 침범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X를 형성할 테고, 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동그라미가 빠져나가고 X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를 형성할 테니까, 그럼 이 둘은 만들어주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럼 전류 방향도 당연히 반대겠죠. 그 다음 디귿.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가장 크다.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큰지를 모르더라도 적어도 B가 크진 않겠죠. B는 이제 이 면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빵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항 모두 풀었는데 너무 평이하죠.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 뭐 기출문제보다도 거의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3점짜리에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점을 위주로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